인성으로 떡볶이 실컷 먹고 달나라 여행 같이 가자는 달과 떡볶이의 한 무령입니다. 떡볶이는 현실이고 달은 이상입니다. 인성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게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도구입니다. 지난번 8강에서 유대인은 전 민족이 탈무드를 평생 반복 학습한다가 그들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인의 성과를 내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 전 민족이 평생 반복 학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해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지난번에 이어 이번 강의까지 탈무드는 없다 라고 계속하여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말입니다. 탈무드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의 엄청난 성과가 탈무드 자체라기보다 반복 학습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복 학습을 꼭 따라해야 한다는 뜻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탈무드를 반복에 반복을 더하여 유대인의 말처럼 핏줄을 타고 오르는 인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 번 여러 방법으로 반복을 강조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적다기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복 학습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탈무드는 없다라고 또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탈무드는 반복이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탈무드 학습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반복이라는 구호를 몇 년 동안 반복해서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탈무드 정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개념이 몸에 배지 않은 상태에서의 탈무드 학습은 흔히 말하는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홍수처럼 넘치는 탈무드의 지식과 정보 속에 살면서 유대인 성과를 우리가 전혀 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탈무드가 아닌 우리네 고유의 지혜라도 유대인처럼 반복 학습으로 인성을 만들면 유대인 성과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지식인이 이런 점을 놔두고 탈무드 이론만 강조하고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이는 자칫 자신의 탈무드 지식 자랑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정말 탈무드에 관해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부와 놀부 같은 일반적 얘기를 갖고도 평생 강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론보다 경험을 중시해온 강사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대인의 랍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사의 성공과 실패 경험은 전쟁 얘기처럼 끝이 없으니까요. 제가 살아오면서 아쉬움을 갖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탈무드의 내용에 감동하여 두세 번 읽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10번이나 100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해야 합니다. 평생 수천 수만 번을 읽어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 국민이 100번 이상은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성과가 예상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유대인처럼 부와 명예, 성공을 분명히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 무협 소설이나 영화의 줄거리에서 빠지면 안 되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원한과 복수입니다. 그런데 대개 주인공은 원수보다 실력이 한참이나 모자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무술 비법서를 찾아 이를 터득한 다음 복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껏 찾은 비법서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예가 많습니다. 영화 쿵푸 팬다가 그렇습니다. 용의 비법서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용사가 혈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비법서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지였지요. 무술의 비법이란 없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탈무드의 내용이 마치 성공이나 돈 버는 비법처럼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아무 내용도 적혀있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비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동서고금은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 통하는 비법이란 오직 반복 하나뿐일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말씀이나 생각이라도 반복학습으로 일단 자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탈무드를 보면 비로소 수많은 삶의 비법이 보일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도 쉽습니다. 한 가지 과제를 정할 때 우리네 속담인 웃으면 만복이 온다 라는 소문 만복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웃는 습관이 몸에 배어 인성이 되는 순간 탈무드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냥 반복학습 없이 책을 읽고 강의만 들어서는 탈무드가 결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탈무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인류문화유산입니다. 내용도 며칠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정리됐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어느 지에서보다 뛰어남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복학습의 개념이 없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노벨상 등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처럼 평생 반복학습을 중시하지 않는 우리에게 탈무드는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3살이면 우리 뇌의 80%가 완성된다고 하니 그럴만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에 지은 첫 번째 책의 제목도 3살 이전에 성공시켜라 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인성교육보다는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무의식 중이라도 인성교육보다는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을 우선으로 중시해야 합니다. 몸에 밴 이 습관 때문에도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것을 중시하고 먼저 시행하느냐의 단순한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은 매년 1명 이상의 노벨상 수상자를 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단 1명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첨단 제품 속에 이스라엘의 반제품이나 부품이 들어있지 않은 예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2-3개 이상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쏘이는 인공위성에도 이스라엘에서 제작된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됩니다. 가격만 해도 약 10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998년에 겪은 IMF 시절의 어려운 난국 해결에도 유대인의 도움이 컸습니다.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반에 가져오는 피해는 우리를 평생 쫓아다닙니다. 대인관계 능력이나 리더십, 창의성, 독립심, 배려 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취업부터 어렵지요.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주는 물고기만 받아 먹었지 직접 잡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집중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후에 시행되는 대학이나 사회에서의 모든 교육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역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자가 습관적으로 하나를 가르친 다음 교육생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이어 다음 이론을 또 가르칩니다. 먼저 먹은 음식이 채 소화가 되기 전에 영양분이 많다며 다른 음식을 마구 먹이는 예와 같습니다. 특수한 체질이 아닌 이상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지요. 그렇다고 우수한 인재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배출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오히려 쓰일만한 인재가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관습적으로 많이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가 우수하다고 인정합니다. 만일 인성을 중시한다며 몇 개의 지식을 갖고 천천히 반복해서 가르치면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모양새가 됩니다. 자연히 평가에서 밀리게 되고 강사직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육 혁신에 의욕이 넘치는 젊은 교육자라도 이 전통과 관습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방법대로 교육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칭찬에 손뼉을 치고요. 학생들도 좋든 싫든 이러한 교육 관습에 푹 젖어 있습니다.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렵게 많은 이론을 가르치는 강사가 좀 더 열심히며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성과는 그야말로 나중 문제지요. 하나를 제대로 배워 평생 생활 무기가 되게 하기보다 관습적으로 100가지나 1000가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학생, 부모 모두 자부심을 느낍니다. 시험만을 위해 암기한 지식들이죠. 최근 유튜브에서 탈무드 강의를 들어보니 모두 이런 식입니다. 강사들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주최 측도 종래의 교육 관습에 묶여 이론을 많이 가르치는 강의를 요구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를 가르치고 기다리면 그 지식이 학생들 자신의 것이 됩니다. 자연히 의문하는 점이 생기게 되고 질문이 쏟아집니다. 이런 식의 학습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인성이 형성됩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인성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일일이 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사들도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지식을 가르치는 종래 주입식 교육이 훨씬 편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는 S대학에서도 이 방법이 일반적인 교수법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가르친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낸 논문이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만일 자신의 창의적인 의견이 가미된다면 이 학생은 낙제 점수를 각오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 국가 모두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에 중독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니 또 탈무드가 없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탈무드 외에도 성공하는 방법이나 처세술에 관한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에겐 탈무드 외에 별도의 관련 책은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이 지은 성공이나 돈 버는 비법에 관한 책은 못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은 이론보다는 반복 학습이나 실천을 중시하니 그렇습니다. 탈무드 하나만 해도 이론은 충분하다는 생각이지요. 반면에 우리는 실천보다는 이론을 선호합니다. 자연이 좋다는 이론이 모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은 풍성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책뿐이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카톡방이나 밴드, 카페, 블로그 등에 성공하는 방법 7가지, 꼭 알아야 할 지혜 24가지 등과 같은 제목으로 매일 수십 개 이상의 글이 올라옵니다. 모두 놓치면 안 될 정도로 좋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을 모은다면 엄청난 양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탈무드에 버금가는 좋은 내용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떡 그림이 수천 수만 장이 쌓이고 또 쌓이는 모양새 아닌가요? 정작 배고플 때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은 단 한 개도 없이 말입니다. 역시 우리네 입시와 암기 위주의 교육 관습에 따른 서글픈 허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행하는 스님이 지닌 화두는 겨우 한 자나 두 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평생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어느 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스님이 많다고 합니다. 단 하나의 단어도 어려운데 왜 우리는 이렇게도 알아야 할 내용이나 감동적인 얘기가 많을까요? 그러므로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환경이나 교육 관습에서 노벨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벨상은 대부분 한 가지 분야를 10년이나 20년 이상 반복해서 연구한 분들의 차지니까요. 이제는 유전인자처럼 몸에 밴 암기와 입시 위주의 교육 관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지식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반복 학습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무드는 영영 우리 곁에 없게 됩니다. 전 민족의 성공도 따라서 없게 됩니다. 우선 매일 수십 번 이상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과제를 한 가지 이상 정하십시오. 특별히 없다면 이 유튜브를 시간 날 때마다 반복해서 보셔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반복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루하고 힘이 들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반복 학습으로 하나를 얻으면 100개, 1000개 이상을 자동으로 얻게 됩니다. 그것들이 모든 목표나 꿈을 이루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식의 인성교육 교재 개발과 학습법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반복 학습에 관해 이해하는 분이 적어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내용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오직 반복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달과 떡볶이의 한무령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고 반복 학습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웃에 전파해 주십시오. 전 민족이 풍요로워지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